예,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져. 교과서 36쪽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배우는 걸까요? 뭘 배우고자 하는 걸까요? 네,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는데요. ohm의 법칙.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뭐냐? 그래서 전기 저항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아주 쉬운 얘기인데요. 자, 여기 슬비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데 고무 호수에서 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자, 더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물레방아는 어떻게 돌까요?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전원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전원장치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전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전원장치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말이 녹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보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전압 눈금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전류 눈금판, 그리고 전원 스위치, 전류 조절 손잡이, 전압 조절 손잡이, 마이너스 단자, 플러스 단자가 있죠. 자, 요 전원 장치는 그 가정의 그 콘센트 있죠. 거기에다 연결을 하고요. 어, 그 전압을 조절해서 전류 값을 바꾼다든지, 또는 전류값을 바꿔서 전압을 바꾸게 한다든지, 이렇게 원하는 전압, 원하는 전류의 값을 지정을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데요. 여기 마이너스 단자는 우리 회로의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을 하고, 플러스 단자는 회로의 플러스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마이너스 전하가 나온다, 마이너스 전기가 나온다, 여기는 플러스 전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전압 조절 손잡이로 여기에 있는 전압을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전류 조절 손잡이로 이쪽에 있는 전류 눈금판에 눈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전류 값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처음 사용하기 전에 전압과 전류 요게 0으로 되어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 그 전류 조절 손잡이하고 전압 조절 손잡이를 돌려서 0으로 맞춘다는 거죠. 언제? 전원 장치가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의 전기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전원 스위치를 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전원 장치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회로에 잘못 연결하다 보니까 전류계 전압계 눈금이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걸 봤죠. 이렇게 되면 전류계나 전압계가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실험이 끝나면 전압과 전류 조절 손잡이를 0에다가 맞추고 전원 스위치를 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는 탐구 활동이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해보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알아보느냐? 전기 회로에서 전압을 변화시킬 때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과 같이 전원 장치, 그 다음에 전류계, 그 다음에 니크롬선, 요건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이제 전압계를 연결을 이렇게 해서 이 니크롬선에 얼마의 전압이 걸리는지도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전압이 있죠. 이 전압이 결국은 여기 있는 전압이 될 텐데요. 도선 속에 흐르는 전류의 저항 때문에 여기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자, 전원 장치를 조절해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1.5V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이 전원 장치를 조절해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1.5V가 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에 1.5V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니크롬선에 흐르는 여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여기에 이제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측정된 전류의 값을 표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1.5V씩 높이면서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다 하면 어떤 식으로 전류의 세기가 측정이 되느냐? 아마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압이 1.5V일 때는 0.15A, 3V일 때는 0.3A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본다는 겁니다.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죠. 전압이 1.5V일 때 전류의 세기는 0.15니까 0.15에 해당되는 곳에 눈금. 3V일 때는 0.3A였으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눈금. 이런 식으로 해서 찍고 쭉 연결을 하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나왔네요. 이런 그래프는 전압과 전류 관계 그래프인데 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프를 통해서. 자, 정리해 볼까요?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이 커짐에 따라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전류의 세기도 같은 비율로 커졌죠. 이렇게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의 값도 2배로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전에 얘기했죠? 네, 전압의 증가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하므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2배, 3배로 하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2배, 3배가 된다는 거고요. 전기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ohm의 법칙이 뭐냐? 자, 읽어볼까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ohm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전류의 세기가 전압에 비례한다는 건 이렇게 비례는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고요. 자, 이런 그래프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전압, 전류, 관계 그래프 이렇게 됐죠. 아까 실험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렇게 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앞으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전류의 세기와 전압 그리고 전기 저항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되는데요. 지금 나온 것처럼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했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와 전압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전류의 세기는 전기 저항엔 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만들어서 I는 R분의 V, 즉 V는 IR이라는
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되죠? 실험에 나온 것처럼 전류의 세기가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도 증가하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항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류의 세기는 약해지죠. 저항이 강한데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I는 R분의 V라는 식이 나왔고 이것을 간단하게 V는 IR로 표시한 겁니다.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는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전기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잘 흐르고 전기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전기 저항의 단위는 오hm 이렇게 읽습니다. 전기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전류가 흐를 때 전선 속에 뭐가 있죠? 자유전자가 있는데 자유전자가 이동할 때 그 전선 속에 있는 원자와 충돌해서 운동을 방해받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전기 저항 모형을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이렇게 그 경사진 면이 있는데요. 자, 이 구슬을 굴려 봅니다. 그럼 못이 박혀져 있으니까 구르다가 못과 부딪히겠죠. 자, 요것과 전선 속에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슬이 이동할 때 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슬이 있고 그 다음에 못과 구슬이 충돌하는 경우를 전선 속에 전자가 이동할 때랑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생각해 봅시다. 못은 뭐에 해당될까요? 자, 이 못은 전선 속에 들어있는 원자들이죠. 그리고 구슬은 그 전선 속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슬과 못이 충돌하는 것은 결국 원자와 전자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결국 원자와 전자가 충돌하는 횟수가 많거나 잘 충돌한다 그러면 이것은 저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도체라고 합니다. 자, 도체 예를 들면 은이나 구리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 저항이 아주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이나 구리도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선이 뜨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 우리는 절연체라고 하고 전기 제품에 피복을 한다든지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할 때는 이런 절연체를 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예, 유리나 고무와 같은 것이 절연체에 해당됩니다. 길이와 굵기에 따른 전기 저항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저항이 있는데요. 여기 저항인데요. 니크롬선인데요. 니크롬선이 길게 있는데 짧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짧을 때와 길 때 저항이 어떻게 될까? 또 이 니크롬선의 굵기가 굵은 거와 가는 거하고는 저항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림과 같이 전기 회로에서 짙게 달린 전선의 위치를 옮겨서 전류가 흐르는 니크롬선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전구의 밝기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지가 있고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어디로 흘러갑니까? 니크롬선으로 이렇게 흘러서 다시 전구로 가서 이렇게 흐르게 됐죠.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니크롬선은 저항이니까 저항이 세면 셀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니까 꼬마 전구의 불빛이 약해지겠죠. 만약에 저항이 작다면 전류가 잘 흘러서 꼬마 전구의 불빛이 더 밝아지겠죠. 여기 니크롬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는데 전선을
이 집게 도선을 여기에다 여기에서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바꿔가면서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됐을 땐 이쪽으로는 연결된 선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전기회로에서 짙게 달린 전선을 가는 니크롬선과 굵은 니크롬선의 길이가 같은 위치에 각각 연결해서 전구의 밝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는 니크롬선이고요. 여기는 굵은 니크롬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연결을 했고 또 똑같은 위치에다가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니크롬선이 길수록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됩니까? 니크롬선이 길수록 전구의 밝기는 더 어두워집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는 빼고요. 요것만 갖고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요렇게 연결했을 때하고 요거를 여기다 연결했을 때랑 어떻게 되느냐. 니크롬선이 길 때, 짧을 때보다 더 저항이 커진다는 거예요. 니크롬선이 길수록 전구의 밝기는 더 어두워진다.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했다는 얘기고 저항이 더 컸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니크롬선이 굵을수록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되는가? 니크롬선이 굵을수록 전구의 밝기는 밝아진다. 자, 여기에 가는 니크롬선이고 여기는 굵은 니크롬선이었습니다. 여기하고 동일한 길이의 요 부분하고를 같이 여기다 연결을 해서 밝기를 보고 또 여기에다 연결해서 밝기를 봅니다. 그랬을 때 밝기에 어떤 차이가 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죠,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해보면요. 니크롬선이 굵을수록 전구의 밝기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전기 저항은 니크롬선의 길이나 굵기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 전기 저항은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수록 크고 굵기가 굵을수록 작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볼까요? 길이에 따른 전기 저항, 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전기 저항은 커지고 굵기에 따른 전기 저항, 전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전기 저항은 작아지죠. 자, 왜 그럴까요? 가는 니크롬선은 여기에 원자들도 이렇게 좁게 이렇게 있는 거고 굵은 니크롬선은 원자들도 이렇게 더 많이 있으니까 전자들이 이동하는 곳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 니크롬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니크롬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가 많다. 예, 그죠? 전자들이 더 많이 통과되는 겁니다.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측정됐어요? 도선의 한 단면을 1초 동안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를 비교해 갖고 전류의 세기를 크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굵으면 그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 저항의 크기는 물질의 길이에 비례하고 굵기에는 반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전기 저항은 물질의 길이에는 비례하지만 굵기에는 반비례한다. 굵기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변 저항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전기 회로에 연결된 저항의 길이를 변화시켜서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하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 안에 있는 저항의 그 크기가 달라져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이걸 돌리면 어떤 식이냐? 결국 이거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고 또는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이러한 전기 제품이 오디오 선풍기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아까 처음에 나왔는데요. 더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물레방아 어떻게 돕니까? 예. 물레방아에 도달할 때 물의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물레방아가 빠르게 돌게 되겠죠.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압이 더 높으면 전류를 더 세게 흐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저항이 5옴인 니크롬선을 10V의 전원에 연결을 시켰을 때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인가?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까 오음의 법칙의 식이 있었죠. V는 IR이라는 게 있었죠. 자, 전류의 세기를 묻고 있으니까 V는 IR을 I의 식으로 바꾸면 I는 R분의 V 이렇게 나오겠죠. 예. 2암페어가 됩니다. 왜 그러냐? I는 R분의 V니까 R은 저항 5옴, V는 10V, 전압 10V, 5분의 10은 2. 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해서 2암페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선의 길이와 굵기의 변화에 따라 전기 저항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 했는데요. 전선의 길수록 전기 저항이 커지고 전선이 굵을수록 전기 저항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